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종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근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보면 어떠신가요? 녹록지 않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투자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지난주 이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지는 뭐였냐면 가계가 높은 금리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이 당분간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더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짧게 연설을 했습니다. 8분 정도 했고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46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이제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미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개파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변동성이 심한 이런 그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이기고 계좌의 수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수익은 저절로 오는데 리스크 관리를 통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제 위험 관리죠. 위험 관리인데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목 분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종목 분산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종목 분산입니다. 종목을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데요. 자, 포트 구성은 보통 이제 10종목 내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종목 내외인데 제가 한번 여러 이제 고객들이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을 때 종목 수를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종목 수를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50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또 한번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100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종목.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관리가 전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40%, 30% 이렇게 빠지니까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죠. 손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종목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 들어갈 때 포트 정말 이게 10종목 내외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보통 이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시황에 따라 다르다.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비중을 또 많이 놓고 시장이 또 이제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봤을 때 A 포트, B 포트를 한번 봤을 때 자, 먼저 A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A 포트. 그러니까 어떤 분이 A라고 하는 그 포트를 봤을 때 그분이 삼성전자를 사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차,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딱 어떠세요? 이 포트를 봤을 때 지금 같은 섹터가 겹쳐 있는 걸 보시죠. 근데 이게 딱 보셨을 때 포트를 왜 저렇게 구성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거 IT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렇게 돼요. 네이버, 카카오, 성장성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하나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이죠. 태양광.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태조 이방원이라고 좀 많이 유행이 되는데요. 태양광, 뭐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그리고 또 IT 반도체.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는데 또 여기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되면 이 종목 분산이 안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의 업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 그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락세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 이쪽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 섹터가 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또 좋고, 이거는 좀 안 좋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거는 자동차 섹터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섹터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정기술은 원전이죠, 원전.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또 지금 굉장히 핫한 또 섹터이다. 이런 섹터로 했을 때 이런 포트가 겹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B 포트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민 주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뭐 8만 원대 가장 많이 샀던 그 가격대가 8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죠.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팬데믹 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얼마나 많이 그 상승을 했습니까? 그러다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죠. 이건 좋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쪽이죠.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갖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앞으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 UAM. 그래서 자동차 섹터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원전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은 이제 보시면 그 정부 정책 수혜주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로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또 이제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텍소노미에도 이 원전 그린 이쪽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또 원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뭐 이런 쪽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기다린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동안 이 섹터가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해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산에너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포트 관리를 해 나가면 이쪽에서는 좀 기다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면 그 계좌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게 되면 그 우리의 뇌는 그러한 이제 그 승리의 그런 이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에 빠져 있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종목은 수익을 냈고 나중에 또 다시 업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지 하면서 좀 포트를 계좌를 회전을 많이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서 계속 이제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이제 구성으로 한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종목 분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종목 분산,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잘 안 하세요. 한 방에 그냥 몰빵 해서 한 번에 들어가서 수익을 한 번에 내자.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면 오를 것 같거든요. 추격 매수해서. 그렇지만 투자를 딱 어떻게 샀을 때는 그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죠. 뭐 삼성전자가 들어갔고, 삼성전자 아니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뭐 50%를 넣던가 아니면 100%를 넣게 되면 정말 위험이 커집니다.
가끔씩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비중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여쭤보는데 뭐 100%, 90%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종목을 사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최소한 2분할 아니면 3분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근데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 투자 자금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인데 자 A 종목을 1차 분할 매수를 할 때 10%가 들어갑니다. 자 10%가 들어가요. 그러면 3천만 원에 10%면 얼마죠? 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A 종목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빠졌어요.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2차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격 전체 금액이 3천만 원인데 300만 원을 썼으니까 지금 이제 2,7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2,700만 원? 근데 여기에서 10%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7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10%가 아니라 이 전체 투자 금액입니다. 여기에 3천만 원에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니다. 3천만 원에 10%니까 그대로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에 또 이제 빠졌으니까 2,700이냐, 2,700에 10%냐? 아닙니다. 그대로 요걸 기준으로 전체 기준을 잡고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 그러면 300만 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바로 여러분들 많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사자마자 1% 마이너스 1% 사자마자 마이너스 2, 3% 3%가 빠져서 또 이렇게 막 10%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요. 그 물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이제 분할 매수 타점은 이따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라든지 아니면 전 저점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보조 지표상 어떠한 그 지점이 왔을 때 이러한 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초보자분들은 쉽지가 않겠죠. 예. 근데 우선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다 이렇게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요. 자산이 커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B 종목, A 종목 샀고 이제 근데 B 종목 1차 매수 분할 매수할 때 이번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 보자. 근데 5% 들어가는 거예요. 5% 들어갔을 때는 자, 150만 원 되겠죠? 왜냐? 3천만 원에 5%니까. 자, 그리고 또 들어갈 때도 A 종목을 들어갈 때 A 종목은 내가 20% 전체 비중의 20%를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10% 10%니까 이게 두 번에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B 종목은 이 종목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한번 발을 한번 담궈보고 한번 빼보자. 그냥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럼 5% 들어가는 거예요. 5%는 150만 원. 2차 분할 매수 때는 또 이제 5%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비중을 여기서 이제 10%를 잡은 거죠. 근데 B 종목을 20%를 잡고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5% 5%니까 두 번씩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거나 뭐 발작 증세가 일으킬 때.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블랙 먼데이였죠. 예. 그럴 때 내려간다. 기업의 가치보다 밸류에이션보다 이거는 가치보다 더 가격이 하락돼 있네. 저평가네. 이거는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반등해서 나와서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출구 전략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C 종목을 또 할 때는 또 1차 분할매수 10% 잡았다 해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분할매수 비중 조절. 정말 돈 버는 방법은요. 분할매수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할매수입니다. 그래야 시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 모든 투자자분들이 정말 그게 제일 힘든데 기다린 것만큼 그게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조급한 것만큼 바로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또 다음.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 이렇게 지금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여기 전략적 분할 매수라고 요거 한 건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매매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웰 바이오텍이라고 이렇게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들어갔냐 하면 여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이 세력들 매집 형태로 지금 들어온 이 주식인데 여기에 지금 장대 양봉이 딱 들어왔습니다. 7월 달, 7월 말에 들어온 상태 사자마자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내려 빠졌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은 늘지 않고 줄는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눌림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음봉이 떨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2, 3%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장대 양봉인데요. 요 장대 양봉 여기 뭐 깨지는 가격대라든지 여기 지금 화살표 그어드렸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2차로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매매를 했을 때 여기까지 지금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내려왔다가 이날 그냥 반등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윗골이 달고 내려올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가 한 3% 정도에서 그냥 엑시트.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다. 수익을 보면은 잘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적 분할 매수, 이거는 지금 분할 매수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 이 파인테크닉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 관련돼서 힌지 관련돼서 그런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들어갔는데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갤럭시 언팩 관련돼서는 이제 MC넥스라든지 이 종목은 저희가 방송에서 그 추천을 했던 종목으로 빅사이클에서 했던 종목으로 수익이 크게 났는데 파이네테크닉스는 얘로 그냥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안내를 해드렸고 그러면 그 2차적 1차 이쪽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빠질 때 어떻게 하냐?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저점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조지표 중에서 RSI 우물을 이렇게 웅덩이에 파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요런 자리에서 여 자리나 이 자리에서 1차 여기서 들어갔다면 2차에서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1차, 2차에서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손실 없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2차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만약에 짧게 자기가 손절을 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뭐 3%나 5%에 손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손절할 게 아니다. 여기서 2차적으로 들어가면 올라올 때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익절하고 나왔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자 최근에 이 종목 유엔젤이라는 거 여러분들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산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유엔젤. 방송에서 이걸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지금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기 윗골이 되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사자마자 그냥 내려갔어요. 시장이 좋지 않았을 텐데. 음봉. 거래량이 늘지 않고 줄었죠. 음봉.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음봉에서 양봉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이 하락세가 멈춰야 된다. 하락세가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RSI 이런 부분에서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RS 상대 강도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추세 꺾어야 되고
음봉이지만 양봉이 나오는 이날 브레이크가 걸렸다 해서 오후 2시 한 반인가요? 그때 요거 확인하고 여기 1차에 들어갔다면 2차에 분할 매수 전략적 말씀드렸죠. 그냥 물타기 그런 게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이 종목을 진입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 보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이날 윗꼬리 달면서 쫙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 종목도 결국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익으로 마무리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대항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을 최소화하고 손절할 종목이 있고 손절하지 않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처음부터 계획이 잡고 그림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략적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이 또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손실 복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의 매수가가 이제 10,000원이에요. 어떤 종목이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9,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0원에서 9,000원 했으면 손실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죠. 예. 여기까지는 뭐, 그래요. 근데 샀는데 더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8,000원 됐어요. 그러면 손실이 마이너스 20%죠. 예, 산수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10% 떨어졌을 때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10% 떨어졌으니까 10%만 오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뭐 그러려니 해요. 자, 복구했을 때 본종가로 갈 때 이게 10%가 올라가는 게 본종가 아닙니다. 11.11%가 올라가야 돼요. 9,000원에서 11.11%가 올라가야 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 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때는 25%가 상승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 8,000원에서 25% 상승을 해야 10,000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30%까지. 보면 이제 개인분들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정말 20%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 30% 넘어가잖아요. 방치. 손절 안 합니다. 그냥 냅둬요, 그냥. 그래서 종목이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막 30종목, 50종목 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얘기해 보면 이래요. 주식 투자 왜 하냐? 나 본전만 많이 했으면 좋겠어. 주식 투자의 목적이 본전 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30%일 경우에는 본전가 가려면 42.86%. 이거 손절하고 42.86 복구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 이렇게 손실을 큰 상태에서 42.86이라는 이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고수가 아닌 이상. 자, 더 갑니다. 그러면 40%. 지금 최근에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한 17%, 20% 빠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 빠집니다. 30%, 40%. 그 30, 40%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평균. 지수가 빠지니까 실적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안 됩니다. 시장이 빠지면 개별 종목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66.67%가 복구를 해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 손절하고 이거 복구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50% 반토막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참 이거 반토막 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몇 프로가 올라가야 돼요? 아시죠? 5,000원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5,000원에 100%가 돼야 10,000원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손실 복구를 할 때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비중을 갖다가 30% 태우고 막 50% 태워요. 그랬을 때 이거 복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에 들어가서 분산을 하고 분할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이 시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100% 한다라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낸 분들이 100%를 어떻게 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리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리스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만 잘 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유료 회원분들. 예. 자, 그러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손실 복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복구를 해야 이게 되는지. 자, 그리고 한번, 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처음에 종목을 분산하고 종목을 또 이제 분할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분리를 해야 된다. 이건 계좌를 분리를 해야 된다. 자, 계좌를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좀 말씀드린 게 쌀싸 비팔배라고 좀 많이 드려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쌀싸 비팔배.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쌀싸. 그리고 수익이 나면 빼. 여기서 빼라는 겁니다. 빼. 계좌를 분리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3천만 원을 전체 자산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이제 뭐 10%가 나서 이제 300만 원에서 이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뭐 3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그거를 그대로 계좌에다가 놓으면 그 포트폴리오가 여기서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산이. 그래서 그 금액은 빼놓으신 다음에 외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또 다르게 주식 투자의 목적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은행 이자보다 좀 많이 좀 벌고 싶은 거고 용돈도 쓰고 외식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수익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빼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생겨요. 계좌에 돈이 자꾸 예탁금, 예수금이 있으면요, 자꾸 매수를 하고 싶어. 예, 그러면 중독이 돼요. 돈이 있으면 이 종목이 좋아 보여. 올라가는 종목 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물리면 그 돈도 다시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 된다. 계좌를 분리하고 안전한 쪽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뺀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잡아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인데, 이 기다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홀딩하면서. 이 기다려야 벼가 열매가 익듯이 주식 시장도 사놓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때를 못 기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든지 만회를 해야지, 본전을 만회를 해야지, 수익을 내야지 이러면서 멘탈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 매수 타점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쌓아간다. 이 기다림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을 못 하시면 정말 조급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 또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주가의 위치인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종목 상담이라든지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산이 이렇게 높으면 그만큼 골이 깊겠죠. 이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산이 골이 깊고 골이 또 깊으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 어떤 이제 관점의 차이고 스타일의 차이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낮은 가격에서 올라가는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실 겁니까? 아니면 거북이 등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달리는 말, 여기 이런 자리에서 하게 되면 정말 그 초보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잖아요. 떨어지면 낙마하면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요. 크게 다쳐. 이런 영역은 초고수들, 손이 빠르거나 그런 매매, 그리고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이런 분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 편안하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 계좌를 지키고
천천히 쌓아가는 분들, 거북이 등에 올라타 보세요. 거북이 알을 낳으러 이렇게 바닷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북이 등에 올라탔을 때 거기서 넘어졌어요. 다쳐요? 안 다친다. 안 다치고 기다리면 느리지만 시간 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요. 안정적인 기업의 재무 확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래량 수급 붙고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보시면은 시간 지나면 많이 올라갑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종목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북이 등에 올라타서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데 편안한 에이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그래서 이제 이런 주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 신용 미수 사용 금지. 이 조급함 때문에 막 쓰는 거죠. 이 손실이 보니까 손실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 신용 미수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깡통 계좌가 된다. 반대 매매 당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 최근에 급락했을 때 반대 매매 당해서 지금 계좌가 더 녹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자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신용 미수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여기 보시면은 신용 잔고 추이를 한번 제가 봤어요. 자 여기 요 빨간색이 지수고요. 요 빨간색 여기 지수고 신용 잔고가 파란색입니다. 자 이때 여기 기점으로 좀 여기가 이제 신용 잔고고 여기가 지수예요. 이때 지수가 2,600포인트였고 신용 잔고가 그때 22조. 여기가 22조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다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 이때 나왔죠. 이때. 자, 이때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갔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시면 자, 쭉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신용 잔고 빠지죠. 이게 신용 잔고가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7월, 그러니까 6월 달에 계속 한 달 내내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수가 2,300 그리고 신용잔고가 얼마로 갔어요? 신용잔고가 17조. 아까 요 정도 했을 때 얼마였어요? 22조였죠. 22조에서 17조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 담보 유지 비율이라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때는 아마 140% 정도 밑으로 빠지면 증권사가 자기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시초가에 그냥 다 매도 청산해버립니다. 신용 담보 비율 유지가 안 되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을 넣어야 돼요. 예수금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반대 매매 당합니다.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나 이런 쓰는 분들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반대 매매를. 그러다가 최근 또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지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또 신용 정보가 또 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신용 미수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자, 여기 좀 이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8월 최근에 다시 신용 잔고가 19조까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제 요 신용 잔고 이때 한 22조, 23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거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쪽 신용 잔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20조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 지금 자꾸 이렇게 신용 잔고 늘어나면요. 이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미수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시장 하락하면 기다리고 싶어도 못 기다린다니까요. 이 마진콜 당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신용잔고 추이 요거 보시면서 신용 미수 사용하면 안 된다. 투자에 있어서. 자. 그러면 종목 선정. 그 기업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죠. 종목 그 분산을 해야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을 사더라도 좋은 종목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을 사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서 그렇게 관리를 해도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의 투자. 이건 진짜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죠. 당연하죠. 예전부터 주식시장이 있을 때부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우상을 한다. 자, 주가는 반드시 실적을 반영합니다.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이건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중요하게 포인트, 매출액 증가하는 거 이거 보셔야 돼요. 매출액 증가, 실적 할 때는 영업이익 증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그다음 주당 순이익, EPS 증가.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한 주가 1년에 얼마 버니?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거를 산정하는 게 뭐예요? EPS. 그러니까 한 주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이게 늘어나야 돼요. 이게 늘어나야 되고. 그럼 이거 매출액, 영업이익, 그럼 EPS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이제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 뭐 한 100% 미만이면 좋습니다. 100% 미만. 그 다음에 유보율은 최소한 한 450%? 450% 이상 요거는 유보율, 요게 현금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있을 때는 관리 종목이라든지 위험한 주식들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좀 말씀드렸고 분석 방법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한 번만 그냥 싹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매출액이라는 거 1억. H기업이 전기차 한 대를 판면 매출액이 1억으로 잡히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잡히겠죠. 매출 원가 뭐 이렇게 매출 원가가 6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은 4천만 원이 되겠죠. 산수예요. 1억에서 6천만 원 빼는 거예요. 4천만 원. 거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또 들어가겠죠. 판관비.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여기서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뭐 이자라든지 뭐 영업 외 수익, 뭐 배당금이라든지 임대료, 어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영업이익이 또 그 영업의 비용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수익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은 여기서 이제 더하는 거죠. 순이익이 3,300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을 빼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있을 때 그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는 게 그 회사의 본연의 그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업이익을 보셔야 된다. 매출액하고. 그래서 살짝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봤고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할 때 자, 수급이 양호한 기업. 아까 이제 실적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실적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보셔야 되고 재무제표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양호한 기업의 투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죠.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은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개인이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개인들은 어느 정도 뭐 1,000억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큰 손들이 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잘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은 시간이 지나가면 상승한 이유를 알아요. 시간 지나면 쟤들이 왜 샀지? 압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오르겠지만 이거에 앞서서 얘들이 왜 사냐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얘들은 실적 좋아지는 거 미리 다 계산을 안다라는 거죠. 가이던스. 좋아지거나 턴어라운드, 마이너스에서 흑자 전환 되거나 큰 이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개인보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외국인, 기관들 자금력 좋죠. 미리 알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얘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이거 뭐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 나중에 떠요. 중요한 이슈나 뉴스들은.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턴어라운드 되거나 큰 이슈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미리 좀 알고 미리 들어가 계속 사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티 안 나게 막 사들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뭐 10일, 뭐 20일 연속되면 수급에 잡히거든. 근데 그때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선반영 됐다고 해서 또 이제 쭉 빼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급이 양호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자, 이거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건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죠. 핫한 종목이죠. 이건 재료도 많이 있었고, 재료 이제 원전이잖아요. 원전 재료 굉장히 좋았고, 수주 이력도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원전의 탑픽이라고 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날 말씀드렸고, 쭉 거의 뭐 이제, 이날이 이제 7월 정도 됐는데요. 7월 때 중순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8월 26일 기준으로 28% 급등했는데, 여기에 지금 재료가 있었고요. 실적도 좋아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수급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들 계속 사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샀다라는 거죠. 기관 사고. 자, 여기서 투신 사는 거 보이시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안 사는 데가 없어. 다 사. 이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탑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급이 양호한 거. 그럼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실적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수급적인 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트렌드, 시장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상황에 맞는 성장주, 가치주, 정부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팬데믹 때 이제 그 성장주들 많이 또 올라갔잖아요.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다시 보니까 또 이제 가치주가 좀 이제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또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 매매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정 매매는 그러니까 이제 뭐 달나라 뭐 다누리호가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일정을 보고 미리 한 2주 전, 3주 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적으로. 그래서 제노코 같은 거 수익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중에 9월 달에 유럽 쪽 종양학회 이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정이 있어요. 9월 9일부터 이제 또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종목들 미리 그냥 2주, 3주 전에 이렇게 살짝 분할로 들어가면 일정에 맞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순환매 굉장히 빨라요. 이런 섹터에 의해서 흐름 보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돌파 매매는 이런 이제 상승장에서는 말 잘 되는데 이렇게 좀 하락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낙폭 과대주 요 부분은 좀 지금 시장하고 좀 맞을 수가 있겠죠. 낙폭 과대 상태에서 그런 지표나 이런 거를 참조해서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러면 세력 매집주 이런 거 이 세력 매집주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진입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잃지 않는 필승 전략 이 말씀이 실적, 그렇죠? 수급, 그다음에 뭐예요?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인 분석, 아까 실적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주가의 위치, 거래량, 수급. 그래서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된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4일 날 추천 방송 나가서 8월 26일 최고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28% 상승했습니다. 28%. 자, 그렇게 했고, 자,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도 21일 날 추천을 해서 최근 최고가 기준에서 22% 상승. 20% 상승. 예. 그럼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방산 관련된 거하고 달나라, 다누리 뭐 이런 쪽에도 계속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급적인 부분들. 그다음 그래서 실적과 수급과 재료에 맞는 이런 종목들 우량한 이렇게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이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 여기 지금 7월 27일 최근에 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작게 보이시잖아요. 요 장대 양봉이 20%짜리입니다. 이게 20%짜리예요. 이게. 그래서 최고가 여기 매수 추천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31.92% 상승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제 게임 쪽 섹터 다시 좋아지고 NFT 관련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고점 대비 굉장히 낙폭 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이제 그런 이슈, 그런 재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량도 분석을 하고 이런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거는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최근 거, 진짜 최근 거, 따끈따끈한 거. 지금 8월 25일 추천한 거예요. 지난주에 추천했죠.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쫙 작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요게 이때 추천 대비해서 오늘 8.3% 이게 이제 수익권으로 또 이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리오프닝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 지금 왜 올라가요? 리오프닝 주 지금 코로나19 입국 전에 이제 검사 페이지 그거 됐지 않습니까? 발표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이쪽 이제 화장품까지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통찰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보면 돼요. 멀리 보면서 리스크 관리, 분산하고 분할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온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해서 네. 지금 1시간 남짓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 더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플러스 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고요. 다음 또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남짓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강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